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온 의사 한승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한 가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식사만 조심하면 병원 신세는 지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사실 이 말 저도 진료실에서 정말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특히 건강을 유독 신경 쓰시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다짐처럼 말씀하시곤 했지요. 저는 건강식만 골라 먹어요. 염분 조심하고 기름진 것 피하고 채소 위주로 먹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신경 써온 분들조차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시던 70대 후반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하나를 빼놓지 않고 드시며 이거 하나면 건강은 걱정 없어요. 하고 웃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분은 반복되는 소화불량과 위염 그리고 지방간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검진 결과를 설명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은 세월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몸이 알아서 균형을 잡아줬습니다. 허겁지겁 식사를 해도 과식해도 밤늦게 군것질을 해도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버텨주었지요. 하지만 50대를 지나 60대, 7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먹어줘. 조금만 더 부드럽게 나를 다뤄줘. 조금만 더 이해해줘.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도록 나는 건강해라는 믿음에 기대어 살아왔기에 몸이 보내는 작은 요청을 무시하게 되는 거지요. 특히 식습관. 아침에 무심코 먹는 달걀 한 개, 급하게 마시는 오렌지 주스 한 잔, 식후 곧바로 마시는 녹차 한 잔. 이런 것들이 평생 함께해온 좋은 습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런 작은 자극에도 훨씬 민감해지고 아주 소소한 선택 하나가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달걀을 먹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렌지 주스를 금지하세요. 라고 겁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달걀 하나도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몸의 변화에 맞추어 식사하는 지혜를 함께 배워나가 보아요. 달걀은 여전히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훌륭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몸을 돌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노년기에 달걀을 섭취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왜 소화가 점점 더 불편해졌을까? 왜 똑같이 먹는데 예전 같지 않을까? 이런 작은 궁금증을 하나하나 함께 풀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무시할수록 건강은 멀어지고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할수록 우리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달걀 하나를 대하는 시선이 조금은 따뜻해지고 조금은 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켜온 소중한 몸과 마음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껴가실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기의 몸이 왜 젊을 때와 달라지는지, 달걀이라는 작은 음식이 왜 때로는 도움이 되고 때로는 부담이 되는지 그 깊은 이유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사람의 몸은 세월이 흐르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뀝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자주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50대 중반을 넘기고 6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몸속 소화기관과 순환계 그리고 신경계까지 모든 시스템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해지고 식사를 하고 나서 더부룩함이 오래가는 것도 평소에는 괜찮던 음식이 어느 순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식습관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작은 오해와 실수가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혹은 달걀 프라이 하나 먹고 바쁘게 집을 나서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깨어난 우리의 몸은 자동차로 치면 하룻밤 동안 차갑게 식어버린 엔진과 같습니다. 서서히 온도를 올리고 부드럽게 예열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건너뛰고 갑자기 고단백 식품을 넣어버리면 몸은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달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소화기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위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위장은 단순히 음식을 저장하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소화액을 분비하고 음식물을 부드럽게 풀어내어 장을 통해 흡수할 수 있게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금세 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위가 강력한 소화액을 충분히 내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 위산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게다가 위벽의 두께도 얇아지고 점막이 약해지면서 염증에도 더 쉽게 노출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달걀처럼 단백질 분자가 복잡한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화가 잘 되지 못한 채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위 속에서 정체된 단백질은 미세한 발효 과정을 일으켜 복부 팽만, 속쓰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만성 위염, 위산 역류, 심하면 장기적인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달걀이 문제일까요? 달걀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흰자에 많은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위장에게는 이 알부민이 마치 딱딱한 돌덩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른자에는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위장의 소화 과정을 더욱 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 원인이 단순히 음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위장에 고단백 식품이 들어갔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달걀과 함께 흔히 마시는 음료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아직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변성시킬 수 있습니다. 녹차는 음식 속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율을 떨어뜨립니다. 두유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달걀 섭취 직후에는 부담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걀을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달걀은 여전히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노년기의 몸에는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변화에 맞추어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달걀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달걀 섭취 습관에 대해 하나하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후 시원한 주스 한 잔,
향긋한 녹차 한 잔, 혹은 담백한 두유 한 잔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요, 아침에 달걀을 드신 직후 이런 음료를 함께 마시는 습관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녹차는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많고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특히 달걀을 먹은 직후에는 이러한 음료들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먼저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에는 구연산이라는 강한 산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구연산은 위 속에서 아직 소화되지 않은 달걀 단백질과 만나 단백질 구조를 변성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걀 흰자처럼 부드러워야 할 단백질이 딱딱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굳어버리는 거지요. 이렇게 변성된 단백질은 위장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소화 효소가 충분하지 않은 노년기의 몸에는 큰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만났습니다. 선생님, 아침을 가볍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할까요? 요즘은 식후에 꼭 답답하고 울렁거려서 힘들어요. 꼼꼼히 물어보면 대부분 아침 식사 직후 오렌지 주스를 마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이런 작은 산성 자극 하나가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녹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녹차를 건강 습관으로 여기시지만 녹차에도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타닌은 음식 속 단백질과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복합체는 소화되기 어렵고 위장을 무겁게 만들지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타닌은 철분의 흡수도 방해합니다. 노년기에는 원래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녹차까지 곁들이면 빈혈, 만성 피로,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의 김어르신은 늘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와 녹차 한 잔을 함께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수년간 습관처럼 해오셨지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에는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식습관을 분석해보니 아침 달걀과 식후 녹차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식후 즉시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고치고 녹차는 식후 2시간 이후에 따뜻하게 마시도록 바꾸었더니 속 불편감이 크게 줄고 빈혈 증세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유입니다. 두유는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트립신 억제 물질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달걀을 먹은 직후 두유를 마시면 소화가 지연되고 위가 더 무겁고 더부룩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이런 소화 지연이 식후 졸음, 복부 팽만, 만성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달걀을 먹은 직후에는 위장을 편안히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식후 최소 1시간은 지나야 주스나 녹차, 두유 같은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가능하면 아침에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먼저 먹고 달걀은 그 다음에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묽은 죽이나 부드러운 고구마 한 조각으로 속을 부드럽게 예열한 후 달걀을 먹는 방법이 훨씬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간단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속이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주고 장기적으로는 위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사소한 선택, 작은 습관이
결국 우리 몸을 지키고 노후를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달걀 하나 먹는 습관, 식후 음료 하나 마시는 습관, 이런 작지만 중요한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달걀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리고 조리법과 섭취 빈도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아끼는 지혜, 지금 이 순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달걀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게 되셨지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먹으면 달걀이 진짜 건강식이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달걀은 영양이 풍부한 만큼 조금만 실수해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부드럽고 안전하게 달걀을 먹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리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달걀을 삶을 때 대부분 푹 익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반숙이 끓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삶으면 달걀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삶은 달걀은 위에서 소화하는 데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삶을 때는 중불에서 약 6분에서 7분 정도, 흰자는 단단하고 노른자는 살짝 부드러운 상태로 익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반숙보다 살짝 더 익은 정도지요. 이렇게 하면 소화가 쉬워지고 영양소 파괴를 줄일 수 있으며 맛도 부드러워서 식욕을 돋워줍니다. 혹시 반숙이 꺼려지신다면 달걀을 깨끗이 씻고 끓는 물에 넣어 삶은 뒤 찬물에 바로 식히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은 달걀 껍질도 잘 까지고 세균 번식 위험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 조리 방법입니다.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튀기듯이 굽는 습관, 사실 노년기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온에서 기름이 산화되면서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약한 불에서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달걀 흰자와 노른자가 살짝 굳을 정도로만 익혀주세요. 기름은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이 불포화 지방이 많은 것을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름을 두르고 연기가 날 정도로 달궈진 팬에 달걀을 바로 넣는 것은 피해주세요. 연기가 나기 시작한 기름은 이미 산화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생성됩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익히는 것이 노년기에는 가장 좋은 조리법입니다. 세 번째는 달걀 섭취량입니다. 하루에 몇 개 먹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루에 2~3개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간, 심장, 혈관은 이미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해온 몸입니다. 그런 몸에 매일같이 고농축된 콜레스테롤을 주입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적정 달걀 섭취량은 하루 하나 이하가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분들은 일주일에 45개, 고혈압, 고지혈증,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23개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루에 2~3개를 몰아서 드시기보다는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이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데 무리를 덜 느끼고 혈관 건강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달걀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 등은 달걀 직후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묽은 미음, 부드러운 고구마 한 조각을 함께 드시면 위장 부담을 줄이고 소화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또 한 가지,
달걀과 함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부드럽게 찐 브로콜리, 데친 시금치, 삶은 단호박 같은 음식들입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달걀 단백질과 지방이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을 먹을 때 지켜야 할 소소하지만 중요한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바로 달걀을 먹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먼저 달래주세요. 조리 시 과도한 고온을 피하고 삶을 때는 67분, 프라이는 약불에서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하루에 1개 이하, 일주일 45개 이내로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달걀을 먹은 직후에는 산성 음료나 녹차를 피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세요. 가능한 한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고 껍질에 금이 간 것은 피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달걀 하나를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 식탁 앞에 앉아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그 작은 태도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지고 병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섬세하게, 매일의 작은 선택을 다듬어가는 사람에게 몸은 반드시 답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달걀 하나를 먹는 방식만 바꿔도 위와 간, 혈관과 심장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삶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소박한 실천 하나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달걀을 삶기 전에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그 잠깐의 시간, 한 모금 따뜻한 물을 입에 머금는 그 순간, 그 모든 작은 배려들이 여러분의 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언제나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침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돌본다. 내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이 작은 다짐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오랫동안 아픈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부드럽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달걀 하나를 먹는 습관이 누군가의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10해를 젊게, 20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고 그 안에서 잃었던 웃음과 평온이 조금씩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